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특보입니다. 태풍 미탁으로 거센 비바람이 몰아친 부산에서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주택과 음식점을 덮쳤는데 주민 4명이 매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고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공조 기자, 수색 작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사고 현장인 이곳 부산 상하구 야산 일대에는 현재 계속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색 작업 시작한 지 4시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기다리는 구조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과 음식점이 있는 자리에 높이 5m가 넘는 토사가 덮치면서 건물 흔적조차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지금은 3명이 매몰된 주택 지붕이 드러난 상태입니다. 토사는 현장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공장 주변 도로까지 덮친 상태입니다. 산사태가 덮친 현장에는 소방대원과 경찰, 군인 등 모두 600여 명이 총출동해서 인명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펌프 차량과 포크레인 등 중장비도 10여 대가 투입돼서 현장 수색을 돕고 있습니다. 산사태가 덮친 1층 주택에는 75살 권모 씨와 70살 성모 씨, 48살 권모 씨 등 일가족 3명이 머물고 있었고요. 또 인근 음식점 가건물에는 60대 여성 1명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두 4명이 산사태 현장에 매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곳은 연이은 태풍의 영향으로 집안이 많이 약해진 상태였고 밤사이 태풍이 몰고 온 많은 비에 산사태가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야산 위에는 육군 예비군 훈련장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산사태가 처음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과 식당이 있던 자리에 산업 폐기물이 매립돼 있어서 집안은 더 약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산 소방재난본부는 즉시 대응 2단계 발령으로 강화 조치하고 인명수색과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추가 붕괴에 대비해 주변을 통제하며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매몰자 가족들도 소식을 듣고 현장에 도착했는데요. 애타는 마음으로 수색 작업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사하구 산사태 현장에서 KBS 뉴스 공조입니다. 네, 태풍 미탁이 한반도를 빠져나갔다고는 하지만 강원도 동해안에는 여전히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강릉 지역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휴연 기자, 지금 그곳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강릉 변소동 시내버스 차고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후가 되면서 비는 거의 그쳤지만 바람은 여전히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차고지 앞에 도로가 침수되면서 강릉 시내버스 108개 노선이 전부 운행이 중단이 됐는데요. 지금은 25%가량 제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젯밤과 오늘 새벽 사이에 삼척에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침수 지역도 삼척에서 동해와 강릉 등지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6시쯤 강원 강릉시 옥계면 북동리의 한 송어 양식장에서 일하던 40살 최모 씨가 실종 신고됐습니다. 최 씨는 낮 12시쯤 양식장 접근 도로 복구 작업장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또 현재까지 강릉에선 도로와 주택, 상가 등 130여 곳이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편 아침 7시 30분에는 강릉 강남동을 시작으로 강동면, 덕실리와 민오리 등 인근 강이 범람할 위험이 있는 곳에선 주민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인근 마을 회관으로 이동하라는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됐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삼척 궁촌이 486mm로 가장 많고 삼척 389mm, 강릉 369mm, 동해 368mm 등입니다. 현재 삼척과 동해 강릉, 양양과 태백 등 동해안과 강원 산지 7개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기상청은 강원 동해안 지역에 오늘까지 20에서 60mm가량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로 산사태가 발생하거나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강릉에서 KBS 뉴스 조휴연입니다. 강원도 삼척에서도 시간당 100mm가 넘는 비가 내리면서 산사태가 발생해 1명이 숨졌는데요.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긴 곳도 있습니다. 이번엔 삼척시 원더급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박상희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곳 삼척에는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 사이에 시간당 최고 120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네, 제 뒤로 빗물이 강물처럼 흐르는 모습을 보일 수 있으실 텐데요. 강한 비바람으로 토사가 다량 유출돼 집 앞마당까지 토사가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네, 제 뒤쪽으로 보이는 이 집의 경우에는 떠밀려온 흙더미가 거의 지붕 높이까지 쌓인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집중호우로 강원도에서만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강원도 삼척시 오분동에서 주택지 인근 사면이 무너지면서 토사가 밀려와 집 안에 있던 77살 김모 씨가 숨졌습니다.
또 강릉시 옥계면의 한 송어 양식장에서 실종됐던 50대 중국인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삼척시 원덕은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기는 등 삼척 지역의 비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삼척 갈천동의 펜션 일대가 침수돼 8명이 구조되는 등 고립자가 50명 넘게 발생해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삼척과 동해, 강릉에 주택 침수 피해가 속출해 이재민 19가구가 발생했고 주민 150여 명이 면사무소와 복지회관 등으로 일시 대피한 상황입니다. 또 삼척시 7,350여 세대와 동해 1,640여 세대가 한때 정전이 발생해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산사태로 인한 토사 유출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삼척 원더급 장호 터널 등 도로 6곳이 침수되거나 토사 유출 등으로 인해 현재 일부 도로는 차량 진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당국은 중장비를 투입해 긴급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폭우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재난 속보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추가 피해에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삼척에서 KBS 뉴스 박상입니다. 태풍 미탁이 관통한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많은 비로 인해서 6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곳곳에 긴급 대피령이 내려졌고 경북 봉화에서는 열차가 탈선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김재노 기자입니다. 어른 허리 높이의 도로 보호난간은 물에 잠겼고 하천 둔치 잔디밭은 흔적도 찾을 수 없습니다. 주민들은 줄기차게 쏟아지는 폭우에 하천 저지대가 침수될까 봐 안절부절입니다. 비가 많이 와서 걱정이 되고요. 황금시장 물에 잠길까 봐 걱정이 돼가 잠도 뭐 안 와요. 그래서 또 나와봤어요. 또 나와보고. 대구 경북 곳곳에서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경북 울진군 울진읍에 주택이 무너져 부부로 추정되는 남녀 2명이 숨졌습니다. 오전 1시쯤에는 경북 영덕군 축산면과 경북 포항시 기북면에서 각각 주택이 무너져 2명이 숨졌습니다. 0시 10분쯤에는 경북 포항시 흥이읍 금장리에서, 어제 저녁 9시쯤에는 경북 성주군 대가면에서 배수로 작업 등을 하던 주민 2명이 급류에 휩쓸려 숨지는 등 현재까지 모두 6명의 사망자가 생겼습니다. 또 포항시 청하면 유계리 계곡에서는 승용차가 급류에 떠내려가 운전자가 실종됐습니다. 시설물 피해도 잇따라 도로와 학교 등 공공시설 30곳이 유실됐고 영덕 강구시장의 상가 70곳 등 건물 640여 동이 침수됐습니다. 결혼하다 가까운 게 있기는 결혼하다 가지 말고 여기 교회 가래야 돼요. 그래가지고 막 가슴이 뛰어가지고 겁이 나가 막 옷 한번 그만 주고 막 일로 발휘합니다. 또 하천 수위가 높아지면서 포항과 영덕, 고령 등에는 긴급 대피령이 내려져 주민 2,2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또 경북 봉화에서는 선로에 토사가 유입돼 관광열차가 탈선했습니다. 코레일은 승객과 승무원 등 25명을 구조했고 선로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해가지고 탈선이 됐고요. 자연재해로 인해가지고 그래서 고객들은 다 피신하셨고요. 피신하셨고 그 버스로 이동시켰어요. 지금 복구 중이에요. 복구 중.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피해 조사와 응급 복구에 나서는 한편 지원단을 설치하고 대민 지원과 방역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김재노입니다. 태풍 미탁은 광주와 전남 지역을 지나면서도 많은 피해를 남겼습니다. 주택과 도로가 침수됐고 수확을 앞둔 벼는 물에 잠겼습니다. 보도에 유승용 기자입니다. 주택 바로 뒤편에 암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흙더미가 쏟아지면서 주택을 덮쳤고 집안에 있던 주민들은 긴급히 대피했습니다. 암벽이며 뭐며 해가지고 다 쓸려져 갖고 저희 그 집안 뒤편을 이렇게 다 지붕이며 뭐며 이렇게 해가지고 다 덮친 상황. 그래가지고 놀래서 어머님 피신시키고. 순식간에 쏟아져 내린 빗물에 주택 마당이 침수됐습니다. 어른 무릎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고 집안에서는 쉴 새 없이 물을 퍼냅니다. 집에서 못 나온 어르신들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아까 이제 비가 좀 그치니까 청년들이 가서 좀 이렇게 업어내가지고 노인당으로 옮기고. 전남의 또 다른 마을도 물에 잠겼습니다. 주택은 물론 식당까지 물이 들이찼습니다. 이틀 동안 27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린 전남 고흥군의 한 마을. 계곡물이 불어난 것처럼 마을길에 흙탕물이 넘쳐 흐릅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에 도로도 물에 잠겼습니다. 차량 바퀴까지 물이 차올랐고 사람이 걷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수확을 앞둔 논도 또다시 물바다가 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지금까지 벼논 1,760헥타르가 물에 잠기거나 쓰러진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태풍의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양의 비로 인해서 인명피해도 크게 늘었는데요. 정부의 피해 집계 현황을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민혁 기자, 아무래도 폭우가 집중된 지역에 인명피해가 클 것 같은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지금까지 6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고 잠정 집계했습니다. 특히 경북 지역에서 사망 사고가 이어졌는데요. 경북 성주에서 어젯밤 9시쯤 농수로에 방해물을 제거하던 70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포항에서는 오늘 새벽 0시 10분쯤 남편과 함께 배수로 작업을 하던 70대 여성이 급류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새벽 1시에는 영덕군 축산면의 주택이 무너지면서 50대 여성이 매몰돼 사망했습니다. 강원도 삼척에서는 오늘 새벽 1시쯤 산사태로 집에서 잠을 자던 77살 김모 할머니가 토사에 깔려 숨졌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에는 경북 울진에서 토사가 무너지면서 주택을 덮쳐 60대 2명이 숨졌습니다. 또 같은 시각 부산의 한 야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인근 주택과 상가를 덮치면서 4명이 매몰돼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북 포항에서는 폭우로 실종자 2명이 발생해 현재 119 구조대가 수색 중입니다. 이 밖에 주택이 파손되면서 제주와 경북 포항에서 4명이 다쳤습니다. 침수 피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남 완도와 제주 등에서는 주택 101동이 침수됐고 주택과 비닐하우스 등 16동이 파손됐습니다. 이로 인해 전국에서 115세대 268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경남과 경북 지역에서 주민 1,500여 명이 사전 대피했습니다. 특히 가옥 침수 피해 신고가 이어진 강원도 삼척에는 강원도뿐 아니라 서울과 경기 지역 119 구조대가 긴급 출동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결항했던 항공편은 운행이 재개됐지만 63개의 항로 여객선 83척은 여전히 발이 묶여 있습니다. 한라산과 지리산 등 전국 21개 국립공원의 탐방로 450여 곳은 출입이 막혀 있습니다. 중대본은 현재 비상대응 3단계 가운데 2단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태풍 위기경보도 2번째로 높은 경계 단계로 올려 유지 중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부산과 울진에서 일어난 매몰 사고에 대해 가용한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매몰자를 구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추가적인 토사 유출과 매몰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조치와 사고 현장 통제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네, 계속해서 태풍 소식 외에 일반 뉴스 전해드립니다. 조국 법무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가 오늘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나왔습니다. 포토라인에 서지는 않았는데요.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채린 기자, 정경심 교수 결국 비공개로 출석했네요. 지금도 조사가 계속되고 있죠? 네, 조국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오늘 오전 9시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5시간째 조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 교수는 취재진이 몰린 이곳 청사 1층이 아닌 다른 출입구를 거쳐 조사실로 올라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속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모습이 노출되는데 부담을 느낀 정 교수 측을 검찰이 배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 교수가 검찰의 조사를 받으러 나온 건 오늘이 처음인데요. 지난 8월 27일 검찰 압수수색으로 수사가 본격화된 지 37일 만입니다. 앞서 구속된 조 장관의 오촌 조카 조모 씨에 대한 구속 기한이 오늘 자정이기 때문에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최대한 많은 부분을 조사해야 합니다. 혐의점이 방대한 데다 정 교수 측이 건강 이상을 호소하기도 했기 때문에 검찰이 정 교수를 오늘 밤 늦게 돌려보낸 뒤 다시 부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검찰은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에 정 교수가 직접 개입하거나 횡령, 배임, 허위 공시 등의 불법 행위 정황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문제의 사모펀드 운영에 초기부터 깊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 교수가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여러 증명서 위조 의혹에 개입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 대학과 자택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빼돌리도록 지시했다는 등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조사 대상입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가 딸의 의전원 입시를 위해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보고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인 지난달 6일 정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경기도 파주와 김포의 농장 2곳이 또다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발병 농장은 지금까지 모두 13곳으로 늘었습니다. 잇따른 확진 소식에 태풍까지 지나면서 방역당국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공화영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의심 신고가 들어온 경기 김포 양돈 농장에 대해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료를 채취해 정밀 검사한 결과 최종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국내 확진 농장은 모두 13곳으로 늘었습니다. 해당 농장은 돼지 6천여 마리를 기르고 있는데 반경 500m 안에 신고 농장을 포함해 3개의 돼지 농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오늘 새벽에는 어제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경기 파주의 양돈 농장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돼지 2,300여 마리를 키우던 해당 농장의 반경 3km 안에는 다행히 다른 돼지 농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첫 발병 지역인 이곳 파주에서는 어제부터 이틀 동안 연달아 3건의 확진 사례가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들 지역에 초동 대응팀을 보내 사람과 가축, 차량 등의 이동을 통제하고 긴급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잇따른 발병 소식에 제18호 태풍 미타까지 지나면서 정부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기도와 강원도, 인천시에는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 지역 돼지들은 내일 새벽 3시 30분까지 이동이 전면 금지됩니다. 정부는 농장들이 이동 중지 명령을 지키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태풍 뒤 군 제독 차량 등을 동원해 추가 소독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공화영입니다. 태풍 미탁은 오늘 낮 12시 울릉도 북서쪽 60km 부근 해상에서 일반 저기압으로 약해졌습니다. 태풍이 약해지면서 동해상에 내려졌던 태풍특보는 모두 해제됐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동해와 남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동해안 지역에는 폭풍해일주의보가, 강원 영동 지역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부터 내린 많은 비로 낙동강 권역의 하천 수위도 높은 상태입니다. 현재 삼랑진의 현재 수위는 7m를 넘겨서면서 홍수 경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진동의 현재 수위도 8.3m로 홍수주의보가 계속되고 있고요. 구포도 현재 수위가 4.37m로 홍수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면 태풍은 동해상으로 물러났지만 여전히 강원 영동과 경북 지역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저녁까지 강원 영동 지역에는 20에서 6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 강원 영서와 충북, 경북 지역엔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선 오후에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대구 28도로 어제보다 4, 5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7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28도로 내일까지는 한낮에 다소 덥겠습니다. 주말인 토요일부터는 낮 기온이 20도를 조금 웃돌면서 낮에도 선선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KBS 뉴스 특보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